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글을 쓰면 그거를 또 타자를 치고 타자 친 걸 또 화면에서 보고 또 치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고친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자꾸 단계를 연습하면 이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먼저 소수문화가 무시되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함. 그러면 소수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은데 소수문화 페스티벌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문화 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 소수문화 뭐 기념일 축제를 한 거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비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요? 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공존이냐 융합이냐인데 융합을 할 때 소수문화가 무시된다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공존, 융합. 융합도 단계를 나누면 되죠. 융합인데. 네? 근데 이게 융합이 주류 문화에 결국 비중. 아니요, 그러니까 단어를 희한하게 쓰는. 공존인데 뻣뻣하게 두 개 공존일 수도 있고 어울려서 공존일 수도 있어요. 융합인데 구분이 안 되게 서로 완전한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걸 융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지면 이게 공존인지 융합인지 헷갈린다고. 그쵸. 어. 그래서 지금 되게 두 개 말을 되게. 그러면 이 공존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과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요거는 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네. 이해되세요? 자, 한 국가에서 샐러드형 접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럼 샐러드는 이거 샐러드에서 뭘 중요해요? 야채는 여러 가지니까 야채는 여러 국가인데 소스가 중요하죠. 소스도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이 소스 개발이 이게 핵심이겠네요. 이거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샐러드 접시용이라며. 소스가 핵심 아니요. 야채는 다 똑같고 그럼 그 소스로 어떤 이 야채에 적합한 소스가 뭐냐라는 거에 따라 소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샐러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소스를 빼고는 샐러드면 이게 소스 맛으로 먹을 수도 있고 샐러드는 별거 아닌데 아니면 이 샐러드에 있는 야채가 신선할수록 소스의 맛이 약하더라도 신선할수록 빠르빠르 각자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야채랑 이 야채가 잘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샐러드가 있잖아요. 그럼 디테일하게 샐러드형 접시를 문화를 비유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애들이 그냥 샐러드 접시형 그럼 샐러드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나눈다면 샐러드 접시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맞나요? 네. 자, 그러나 문화는 상호공존은 주류 문화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이죠? 상호공존이 왜 주류 문화? 문화의 상호공존은 문화의 상호공존은 문화가 서로 상호공존하는 게 주류 문화로부터 분리. 이게 무슨 뜻이죠? 문화의 상호공존은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으면. 그럼 목적으로 빼버렸어요? 지 머릿속에 이게 흔하게 착각해요. 지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읽을 때 그것까지 상상해서 읽어요. 쓸 때도 그렇지만.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읽을 때는 항상 주어 목적어 스스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며 길어요. 소수 문화를 그 나라의 문화가 아닌 이국적인 것으로 간접. 요거는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이거는 괜찮은 편으로 보이는데 호주의 다문화 정책처럼 심지어는 소수 문화를 과거 문화로 지부하거나 상품화하고 대중의 교육권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호주의 다문화 정책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나 보네. 그쵸? 물론 다의 중국의 문화처럼 자, 소수의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소수가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지 않으면 소수의 하니까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들의 문화가 소수의 문화로 치우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그런다. 근데 주변주의로 밀려나지 않으며 기여하는데 소수 문화로 치우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나라의 문화로 인식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네. 합니다. 하지만. 또 없네, 그죠? 네. 하지만 못한다. 국민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가는 어디 있어요? 가? 가요? 네. 요 나도 있고 다도 가 있는데 뒤에 있어요, 아래. 아, 나다는 이렇게 됐어. 네. 그래서 이거는 단점만 있어요? 단점 기여하기도 하죠. 단점이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이 나는 호주는 단점만 썼잖아. 장점. 네,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을 했어요. 그 같이 공존하려고. 그런데 이 공존이 원주민들에게도 비판을 받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지 말고 글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단점만 써 있다고요. 단점밖에 없었어요. 나에는. 아,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결론적으로 이걸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애초에 장점의 의도라도 써줬어야 되는데 단점만 있는 것처럼 써버렸다. 호주를. 이거는 장점도 쓰고 단점도 어느 정도 썼지만.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왜 그렇게 됐을 거고 이거는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써주면 정반합이 돼요. 요거 짧게.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쓸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거랑 두 개 비교하면 더 좋고. 중국인들이었고 이건 원주민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자국 중국인이라는 중화사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집어넣었지만 실제적으로 주류만 부각하는 주류의 장식품처럼 돼버렸다. 이거는 뭐라고? 호주의 다문화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이거는 뭐라고? 시각이 뭐라고요? 일이잖아, 일. 네? 하나지, 중국인이라는. 근데 이 중국인들의 문화가 그것도 주류 문화가 따로 있는데 비주류 문화예요. 중국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대중화라는 안에 있는 구색들을 보여줬다고. 대중화로 융합이 돼야 된다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를 전제로 여럿을 설명한 거라고. 이해됐어요? 중국은. 네. 대중화, 중국인이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개가 있다.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국인의 전체 특성의 들러리 역할을 한 거라고. 요거는 뭐라고요? 여러 개가 모인 게 호주다. 이렇게 하면서 다 해줬는데, 실제로 여러 개다. 하면서 이거는 크게 하고, 요거는 작아서, 요것과 요것이 구별되는 걸로 해서 이거 뭐라고요? 웃음거리가 됐다고. 근데 이거는 초점이 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전으로 모색을 했지만, 웃음거리 공전이 돼버렸고, 이거는 융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융합이라는 탈 속에서, 가치라는 탈 속에 갇혀서, 이게 부각되지 않고 소수로 달라졌다는 거지. 요 단어만 보면 그렇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주형이고, 이건 뭐라고요? 융합. 근데 사실 둘 다 공존이에요. 그래요? 네. 내가 그랬지, 그러면. 요 공존의 요거랑, 그러니까. 융합의 요거는 공전인 듯 융합인 듯 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융합은 중국형. 이건 뭐라고? 호주형이라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시도를 했지만 출발점이 공존이었기 때문에 큰 거 하나 존재하고 옆에 살짝 존재하라 이런 뜻으로 된 거고. 네. 맞지? 네. 그러니까 공존인데 여기서 부족한 건 배려였고 여기서는 배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죠? 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것들을 포인트를 맞춰주는 이렇게 부족한 거잖아. 네. 근데 여기는 출발점이 하나였잖아. 시각으로 중국인이라는 중화사상이라는. 네.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나 안에서 여러 가지 색칠을 한 느낌이 드는 거지. 원 하나를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개의 원을 모아놓은 것처럼만 보였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샐러드는 뭐라고?
여러 가지 중에서 뭐가요? 소스가 부족했던 거였고 호주형은 네. 이거는 뭐라고요? 소스는 충분했는데 원재료는 엄청나게 먹고 나머지는 생색으로 몇 개씩만 집어넣었다고 샐러드가 비죽의 문제였다. 그러면 샐러드하고 여기 공정과 융합과 관련돼서 얘기한 거하고 장단점하고 다 얘기했죠.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해서 압축했었을까라고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거에서 이렇게 시각을 뽑아지니까 이렇게 뽑아지더라는 거지 나는. 그런데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뭐가 빠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거칠다는 거지. 이렇게 딱딱 나눌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관점도 뚜렷하게 정립해서 논술이니까 어느 층 어느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얘기가 안 된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 여러 가지 이 글을 더 완성되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 못 쓴 건 아니지만 좀 그러니까, 촘촘하고 치밀하게 된 느낌이 덜잖아. 됐어요? 네. 그러고서 국민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죠? 호주나 중국이나 그죠? 네. 어쨌든 자아 정체성을 국가와 민족과 사회에 확장시켜서 만드는데 그죠? 그때 그 여러 민족이 다민족이 한 국가 속에서 어떤 식으로 동일화시켜야 된다는 시사점을 이 두 개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일자는 뭐라고? 배려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을 전제되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거에서 만약에 이게 샐러드 접시형이라면 그죠? 네. 저기에서 호주는 뭐가 부족했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호주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배려. 뭐가 부족했다고? 근데 배려 그 사람들 측면에서의 배려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채는 충분히 살렸는데 이거는 뭐라고? 이 야채랑 어울리지 않게. 그 소스 선택. 사실 통합을 하기 위한 이 기본 정책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맞지? 네. 또 중국은 뭐라고요? 통합은 돼서 소스는 엄청 강력한데 이게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좀 균형 있게 좀 잡고 해줘야 하는 그리고 중국은 그 뭐지 그 어떤 얘네들의 소수 문화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만의 문화를 그 안에서 형성한다는 거죠. 또 그 나라 안에서 중국 문화만을 그러니까 소스색이 너무 강하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섞이지 못하고. 네. 강한 소스에 강제로 녹여서 융화시킨다고. 근데 융화시키지 못하고 좀 그들만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게 아니 여기서 이걸 띄면 이 중국 소스 냄새가 그냥 나가서 그대로 중국이 된다고. 이게 다 퍼져가지고 이거 전부 다 중국 소스가 돼가지고 중국 요리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융화를 했을 때 그 융화의 대상이나 상황이나 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지나치게 소스가 강해서 발생하는 문제랑 샐러드로 뜬다면 자 정체성의 민족과 일치하지만 국가와 일치되자는 현상 반면에 자 이렇게 이 샐러드가 전체에 일치하지만 그제? 네. 근데 요 하나 이걸 어울릴 수 있는 요 민족과 어울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로 묶었을 때 쉽지 않은 아니면 일치되는 또 한면에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 어울릴 수 있는데 뭐라고요? 소스를 잘못 치르면 이 소스에 따라서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이 소스에 그냥 취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뭐라고요? 호주형, 이거는 뭐라고요? 중국형. 또 하나 반면에 이걸 용광로 정책으로 추구해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하나된 독립성을 수립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 녹여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싹 녹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이 소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샐러드형에서는 소스 개발을 등한시해서 소스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이걸 다 뭉뚱그려서 갈아서 주스로 만들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용광로형이. 아닌가요? 근데 섞을 거면 아예 섞어버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무게져가지고 같이 하나의 맛으로 새로운 맛으로 느껴지면 모르겠어.
근데 섞어버려도 둘 다 맛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게 좋은 요리지. 새로운 맛도 나고 둘 다 맛도 나고. 그러니까 이 용광로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 정체성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새로운 걸 새로운 게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문화 사이에서 자 한국이란 나라가 뭐 원래 있던 사람들 아니면 저기 동남아 계열 아니면 러시아 계열 이주 와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한국이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또 하나의 국민 정체성을 수립하려면 차라리 한국인이라는 용광로가 낫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진 것도 되고 이렇게 섞어갖고 돼도 섞어도 되고 그래요. 요거의 장점은 섞어서 되는 거는 새로운 게 돼서 일사불란하고 더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다시 이 고유의 맛을 느끼는 게 굉장히 약해져. 고유의 문화가 말살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져. 그렇죠. 요거는 고유의 문화가 살아있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된 극단적으로 발전된 뚜렷한 정체성이 덜 나타날 수도 있어. 또 하나로 통합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쌤 그러면 융합은 동화예요,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융합이란 걸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소스라는 문제는 이게 강도부터 그죠? 네. 배려부터 이게 배려일 수 있고 이게 전체 문화의 기준일 수도 있고 맞아요? 다문화를 하는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중국처럼 이렇게 쫙 이 소스가 너무 강하면 용광로는 아니더라도 그죠? 네. 이게 용광로처럼 돼버리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용광로를 추진을 했을 때 자, 이 배려나 기준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다수 때문에? 소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소수를 배려하고 활성화하고 더 나은 문화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서 주류 문화가 방향성을 갖지만 뭐라고요? 소수를 배려하면서 소수가 같이 합류하면서 커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때 용광로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샐러드형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본다면 네. 이 배려와 기준이 어떤 이 화살표 방향성을 갖고 더 많은 이 줄가 나가는 길이라는 이 큰 눈뭉치가 있는데 여기 눈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더 큰 덩어리를 만든다면 이걸 흡수해가지고 더 큰 덩어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유하는 게 무시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데 어차피 주류 문화가 있으면 주류 문화는 있고 또 다른 소수 문화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 융합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춘 점 통합했을 때 그 단어를 자체로 A와 B가 있을 때 A가 주류 문화라고 치면 네. 융합은 A하고 B가 있을 때 C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 실제로는. 네. 그리고 어느 쪽에 한쪽의 특색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치 근데 이 C가 다른 사람은 A 다시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근데 A나 B가 이거는 A 다시를 C라고 했을 때 융합이 된 거지. 동화는 뭐라고? A나 B가 한쪽에 A가 된 거지. B의 특성이 없는 거지. 이건 B의 특성이 살아남는 거고. 네. 그러니까 동화보다 융합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동화를 하면 일방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경제하는 거지. 네. 자, 비주류 문화의 소수자의 문화가 무시되고 뭐 이런 것 중요하지만 사라지는 거. 그지? 네. 사라지면 안 되니까. 융합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봐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구현할까? 네가 구현해서 써줘야 돼. 그래서 소수 문화가 무시되지 않으려면 이국적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 문화로 이해하고 문화적 하나로 인식하고 요소로 인식하고 나쁘진 않았어. 근데 좀 길지. 좀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으라는 거지. 써있네. 어쨌든 가나 했는데 다는 너 다 나다 했지 가나다 했지 가나 했지 다도 했죠.
그래서 가나 다 했지. 그래서 큰 문화에서 작은 문화가 융합되더라도 흔적이 남는다는 거지, 그치? 네. 작은 문화가 새로운 문화는 것을 새로운 문화,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 이게 전통의 창조적 개성일 수도 있는데 전통이 내려오면 이게 주류 문화잖아. 네. 새로운 게 들어와서 합쳐서 창조적으로 새로 만들어. 그게 이게 전통이 되는 거야. 그때 소스 자원을 소수 문화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충분히. 창조적 개성을 할 때요? 이때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냐고. 이거 다 그 전대로 내려온 그대로인데. 소수 문화가 그런 구실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 주류 문화가 동화된다면 나처럼 제조선인 같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처한 소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애매하기도 해요, 이거.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데 라에서 제일조선인 것 같은 이거 동화 안 된 거지, 이거는. 그쵸. 근데 동화 안 된 것도 아니고 동화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근데 여기는 동화된 것처럼 이렇게 돼요. 동화된다면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예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됐어요? 네. 그렇다고 그들을 주류 문화로 강제로 동화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치? 안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류도 안 돼. 비주류야. 네. 그런데 동화가 안 돼. 이런 요소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렇게 문화의 범주를 좀 넓게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거지. 이것만 주류만 문화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의 시각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미국의 사회처럼 유럽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제에서 미국 문화로 융합되는 것처럼 이게 미국 문화가 융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국 문화를 계속 창조적으로 도전적으로 만든 거지. 그래요?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킨 거야. 미국의 문화라는? 네. 그게 마블 영웅을 계속 창조시키는 이유야. 그러면 옛날 문화는 죽은 문화인데 이 새로운 걸 창조되는 거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데 이 마블에 있는 영웅들이 다른 신화나 뭐 이런 데서 다 따와서 근거로 해서 만들지. 이것도 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성이야. 그랬을 때 이 융합시킬 때 여기서 영웅을 만들 때 새로운 가치, 소수자를 하든지 여성을 하든지 피부색을 넘은 흑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마블 영웅들을 확장시키자. 네. 그러니까 소수자들, 여성이든 흑인이든 히잡 쓴 영웅이든 이렇게 영웅들이 하면 이 구성원들이 세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문화를 동의를 하잖아. 그게 용광로 문화야. 네. 그러니까 녹아서 하나로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뭐라고? 이 용광로에 집어넣었던 금속의 요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합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게 용광로 문화라. 그러면 이거라는 거네요. C가 된다는 거네요. 뭐가? A, B가 합쳐서 C가 된다는 말이네요. 이거는. 자, 어쨌든 요 부분만 조금 이상하고 나머지는 흐름은 쓰긴 썼어. 근데 이 한 줄을 쓰는데 어떤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썼다는 느낌? 장점이고 단점인데 이건 이렇다 이렇게 딱딱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도식화해서 이거랑 돼서 이 두 개는 돼서 이거 있고요. 이거랑 이건 돼서 이거 두 개 있는데요. 이걸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런 면인데요. 이거는 이게 문제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보는 관점과 이렇게 관점해서 이건 장단점이 이렇고 이거 장단점이라서 요 두 개가 비슷한데 요거의 핵심 쟁점은 뭡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네? 근데 이게 융합이랑 공존이 좀 막 뭔가 딱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기 좀 어려웠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두 개를 써본 거고 요거를 자를 수 있는 이 단어를 잘라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능력이지. 그게 왜 안 됐냐? 이 샐러드부터 시작 안 했어. 보통 다 논리는 개인 대 집단이잖아. 네. 개인화 집단화. 일대 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딱 샐러드고 이건 융합이면 융합은 한 개다. 용광로는.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이 공론은 여러 개다. 여러 개를 적당하게 공론시켰구나.
섞이는 매개가 없구나. 저거 야채는 배려했는데 이 야채는 배려 안 했구나. 아유, 뭘 저기를 저걸 타 먹어. 이렇게. 개인주의, 집단주의, 전부 다 개인주의, 집단주의, 일대다의 공동체주의. 기준, 그죠? 하나로 융등그려서 융합된 거. 이걸 융합된 거 같지. 이걸 융합된 거. 아니면 이거를 뭐라고? 개인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거. 이렇게 봐도 되고. 네. 근데 쓰기에 따라서. 공존이든 융합이든 결국 주류 문화가 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당연하지. 그러면 여기다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써줬을 때, 일대 다 했을 때, 이걸 큰 걸 하나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소설을 할 때. 이 집단도 뭐라고? 이렇게 큰 거를 두고 여기 쬐끄만 게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큰 거를 융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무시하고. 보통. 그니까요. 그래서 제 말은 융합을 하자는 거였는데 주류 문화의 비주류가 동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소수 문화가 무시되는 단점을 극복하지 그리고 그거 한 가지 썼어. 딱 한 가지 그러면. 그거 말고 전체 구조 흐름. 안 쓴 건 아니라는 거지. 쓰긴 썼는데 뚜렷하게 딱 드러나서 흐름으로 세 개의 단락으로 끝나면 여기서는 뭐 썼어 이 단락은. 이 단락은 샐러드는 되는데 샐러드가 있긴 한데 샐러드는 이 샐러드를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 들었는 거야. 샐러드. 소스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네, 그건 안 해봤어요. 야채 양 생각도 한 번 안 하고 야채 종류도 생각 안 하고. 그럼 걔네들은 뭘로 들어가요? 샐러드 이 호주를 샐러드로 하면 얘기했잖아. 야채는 여러 가지인데 네. A 야채는 기가 막히게 궁합이 잘 맞는 소스인데 나머지는 안 맞는 소스라고. 그 소스를 넣으면 웃기다고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이라는 소스를 쓰면서 주류한테는 도움이 되고 주류 입장에서는 결정한 거야. 비주류는 뭐라고? 거기다 소스를 뿌리면 돌림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샐러드 접시도 아니라고. 그렇게 연결시키지 못했다고요? 오,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다고. 네. 그러니까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를 쓰기도 힘들었고, 야채 생각하기도 힘들었고, 설명하기도 힘들었다고. 왜? 여기엔 특이하게 샐러드형, 접시형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비유법을 안 쓰지만. 네. 중국도 그 생각 안 했잖아. 중화민족 안에서 다 중화는 이래 해놓고 거기서 밑에 몇 개를 해놓은 거잖아. 이렇게 특이한 애도 우리는 다 데리고 있고 같이 있어. 얘네들 중국이야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쌤. 이게 뭐지? 호주가 실패한 것과 중국인이 소수 문화로 치우쳐지지 않은 게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지금 좀 세계에서 좀 권력을 크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호주의 원주민들은 다 실패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융합돼 버렸잖아요. 또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중국인은 전체 중국이란 상황을 다 해서 요게 중화인데 이렇게 짜잘한 것도 중국이야. 그래서 문화의 범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써서 다 중국이야. 모든 문화가. 기본 마인드가. 소수 문화, 소수민족도요? 중국 소수민족도? 중국 안에 그냥 다양성이 몇 개 있어. 이렇게 선전 도구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야. 이거는 다문화라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나눈 거야. 나눈 게 백인이 당연히 중심이고 여러 개 문화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요 하나의 큰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이 시각을 보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주류 문화 안에 네. 네? 여기에 배려된 몇 개의 시각들을 보는 거라고. 중국은 뭐라고? 전체 중국인데 여기에 중국 땅덩어리가 아주 넓어서 여러 특이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는 거라고. 이거는 뭐라고? 백인이 주류 문화인데 그 외 문화들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어요. 잘 데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출발점이 다르잖아.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랬죠. 중화산상은 뭐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는 세상이 다 중국 거야. 중국이 하나야. 지구가 중국 문화라고. 그 안에 몇 개가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가 전제야.
나눌 필요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다문화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거 있잖아, 이렇게.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중화문화야. 모든 게 다 중화가 다 포괄해. 중화에 들어가면 전부 다 중화가 돼, 어디든가서. 네. 그게 저게 중국 문화고. 네. 호주 문화는 우리가 개척을 했어. 그 백인이 개척했으니까 백인이 주인인데 거기에 소수 몇 개의 문화들이 있다고.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호주 문화는 뭐라고? 메인 요리 옆에 곁가지 요리들을 데코레이션으로 놓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에? 그래서 살짝 은은한 소스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메인 요리는 맛있는데 곁가지 요리는 먹을 게 못돼. 그냥 소스 뿌려놓은 것 뿐이에요. 네. 호주 문화 이해했어요? 네. 중국 문화는 메인 요리가 있고 몇 개 갖가지가 있어, 데코레이션이. 네. 근데 소스로 싹 덮어버렸어. 중국어식이 가는 냄새나게. 이해됐어요? 네. 그 중국은 하나야, 그냥.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어. 거기 재료를 이걸 넣어도 어떤 소스가 짱이야. 네. 그런 차이가 난다고, 중국과 호주가.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뭐라고요? 공존하고 융합이면 이게 하나로 싹쓸이 된 융합이 뭐라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공존은 뭐야? 같이 있다. 단순하게, 그지? 호주. 네. 하나로 소스로 싹쓸이해서 다 연결했다. 그러면 중국. 근데 여기도 우리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 여기도 우리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는 이 메인 요리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같이 있을 뿐이지 소스가 안 어울린다고. 요거는 뭐라고? 메인 요리 하든 뭐든 메인이 여기 있어 당연히. 여기에 어떤 걸 넣든 소스가 중요하니까 다 덮은 거야. 근데 여기 있지 몇 개 넣었지 다양한 거 넣었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이거는 메인만 먹으면 돼. 옆에 있잖아. 얘도 공존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응? 얘도 공존으로 볼 수 있는 거. 공존? 이 소스로 싹 녹여버렸다고. 그거를 소스로 녹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얘네가 같이 있다 보면은 공존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요? 지구는 뭐라고? 다 중국화돼야 되고 다 중국이 중심이고 다 중국적인 거고 저쪽에 있는 거는 중국적인 걸 흉내낸 걸 뿐이고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소스로 덮어서 걔를 하나로 간주한다는 게 중국의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 소스가 그러니까 중국 사상이야. 여기는 소스가 뭐라고? 메인 요리를 살리는 거고. 이 소스가 이 전체를 덮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구성물과 상관없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뭘 넣든 짜장으로 덮으면 그냥 짜장면이라. 네. 여기에 뭘 들어가면 조개를 들어가든 뭘 들어가든 상관없다고. 그게 중국 요리고. 네. 요거는 뭐야? 소스를 뿌려서 살짝 어울리게. 네. 근데 이 메인 요리에 어울리는 소스라고. 요거는 안 먹는다고. 네. 그러니까 구경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라면 그냥 소스 살짝 뿌리고 다문화 하는 것 같지만 구경꾼 같잖아. 네. 얘네는 뭐라고? 그냥 싹 쓸어서 이것도 중국, 이것도 중국. 특이한 모양으로 톡톡 빨간색으로 하는데 소스가 묻어있어. 그럼 어디 가면 이거 뭐라 그래? 소스 묻은 중국 요리라 그래. 네. 재료랑 상관없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융합과 유사한데 네. 다 녹여버렸어. 기준으로 강력한 중국화, 중국 기준이란 걸로. 중국적인 이런 걸로. 네. 됐어요? 그렇게 나눠서 비교를 했으면 이 샐러드를 가지고도 이걸 좀 쓸 수 있었다는 거지. 이해를 시키는 거야, 늘 이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이거를 했나? 그러니까 기준이란 걸 뭘로 썼냐? 명확하게. 맞아요. 어떤 초점으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단어들을 다뤄서 드리블을 해나갔냐? 그걸 보면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일반적 기준으로 고주반의 줄기처럼 쫙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 이쪽 저쪽 드리블은 했지만. 네. 됐어요? 네. 자, 다음 자료 1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총생산이 감소했고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생활 수준은 향상되지 못했다.
또한 GDP 1인당 GDP의 증가율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총인구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 증가. 근데 1인당 GDP 증가율의 차이 또한 GDP와 증가율 차이 인구가 늘어서 그렇게 자료 2004년 총인구가 0.1 증가에 따라 1인당 0.1%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이해하기 깐장하게 쓰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고 여기서 또 2012 쓰고 2014년 했는데 총인구가 0.1 증가했어. 따라 이게 벌어졌는데 어떤 게 더 명확하게 그래서 어떤 게 더 많냐고. 근데 그 표 자체에서 GDP 증가율이 1인당 증가율보다 그냥 다 높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던 건데. 그럼 더 벌어졌는데 어떻게 벌어졌고 어떤 게 더 높고 0.1% 더. 그렇게 정확하게 0.1도 더 벌어지면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아래냐고. 2013년도 GDP 전년도 대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기 항목은 정부 지출과 투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총인구는 늘었어, 줄었어? GDP보다 더 빨리 늘었어? 아니요, 그냥 그렇게 막 또 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빨라, 총인구 증가율이 빨라. 어떤 게 더 높냐고, GDP. 벌어졌으면. 이건 GDP는 빨랐는데, 요게 인구는 떨어진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올라가는데 비슷한데. 이렇게 됐다고? 네. 여기는 인구고, 여기는 돈이고, 네. 근데 벌어지는 게 점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인구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돈은 이렇게 벌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1인당 GDP랑 GDP가 증가율이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이 총인구 그러니까 증가라는 1인당 GDP의 곡선은 어떻고 1인당 GDP 증가율, GDP 증가율의 곡선은 어떠냐고. GDP 증가율이 1인당 GDP 증가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GDP 증가율이고 요건 1인당이고 네. 이렇게 된 원인가 인구가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요. 인구가 늘어서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이 GDP는 늘었지만 그지? 1인당 증가율은 덜 된다는 것은 인구 증가하는 만큼 GDP는 더 많이 느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인구가 늘은 만큼 돈이 더 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 간격이 벌어지면 1인당 가치가 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이게 떨어지니까. 네. 돈은 벌어도. 근데 증가는 했잖아. 증가율이 적을 뿐이지. 근데 나중에는 이게 증가는 안 한다는 거지. 네. 둘 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어디서는 올라갔는데 어디서는 떨어져. 어디서는 고정이야. 이걸 찍어줘야지. 요 꺾인 점. 변곡점 있네. 전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최고치 찍고 2016년까지 2010년에는 최고치 찍었다고 어디 썼고 어디다 썼어? 왜 말로 설명하냐? 글로 써야지. 이걸 보고. 내가 이걸 궁금해하면 출제자는 궁금해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네. 그거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써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꺾어 올리던 이걸 꺾어 올리던 먼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했다는 거지 정부가. 네. 그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어. 그래서 전년 투자도 마이너스 2.3이었는데 이걸 옮겼어. 그래서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됐어? 조금 올랐어요. 그게 오른 게 양극화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양극화는 이렇게 되는 건데 부가부. 돈을 해서 얘가 다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정부 지출의 확대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민간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저걸 제시한 거고. 왜 이게 다 세 개 다 연관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보기도 제대로 분석을 못했거든요, 제가. 아니 맞게 썼어. 봐봐. 아니, 왜냐면 보기를 다 못 활용했어요. 자료를. 아니 이걸 보라고. 이게 전체적인 대사이다. 이거는 뭐야 결국은? GDP 증가율도 둔화되고 1인당 소득도 증가가 둔화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GDP도 증가되고 1인당 소득도 증가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위해서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투자와 정부 투자를 더 증가시켰지.
정부 지출을. 지출이. 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만들었지. 네. 일을 만드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출했을 때 이 돈이 기업으로 흘러가게 해, 아래에 흘러가게 해. 아래가 뭐예요? 하층민한테. 하여튼 기업한테 가야도 기업도 가는데 아래까지 갈 수 있는 기업에를 더 많이 하겠지. 네, 그래야 연구하고 회수될 텐데. 그럼 그거를 해야지.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을 쓰지. 네. 그래서 민간 소비가 확대지.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에 주는 기업, 그냥 요게 낙수 효과가, 물 떨어지는 게 낙수 효과라고 하나요? 제가요? 낙수 효과. 뭐 누가 떨어져요? 여기서 돈을 써가지고 밑으로 흐른다고, 물처럼. 그래서 아랫사람. 그런 기업. 아래 효과를 빨리 미칠 수 있는 기업에다가 일자리를 창출시킨다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데다가 이 투자를 더 해준다. 투자 지원을 해준다고. 이 투자가 세제 지원일 수도 있고, 세금 지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 지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간접 일자리 임금 보조일 수도 있고. 이게 실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네. 개발기 지원일 수도 있고, 네. 시험용 기자재를 선정해서 테스트 기자재나 뭐 연구 기자재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확장되고 전체적인 총량도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치? 이 사람들이 하층민. 민간 소비가 늘겠죠. 그래, 그렇게 써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랄까, 경제가 어려운데 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했는데도 안 늘으니까 민간 소비를 확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게 전년도가 마이너스잖아. 2003년 3.4로 전년 대비 7% 상승했잖아. 투자하니까.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똑바로 하세요, 이런 뜻이로. GDP, 1인피 다 썼어요. 그랬네. 본인이 썼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써줘야 되는데 이게 맞는 줄 몰랐어요. 이거 왜냐면 왜냐면 자료를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얘네들을 제대로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딱 쓴 거네. 네.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써놓고 이게 무슨 흐름이나 이렇게 캐치되면 이제 주제를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떠버릴 것도 있죠. 네. 인구가 이렇게 정도면 총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근데 되고. 인구의 증가는 걔랑 뭔 상관이에요? 인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이게 인구가 감소하게 생겼어 이제. 근데 인구가 증가가 0.1% 증가했다 다시 떨어지거든요. 0.1%. 근데 그거 증가한 거 때문에 GDP 1인당 GDP랑 그냥 GDP가 0.1%더 폭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인구는 떨어지고 1인당 GDP는 높아지더라도 네. 1인당 GDP는 높아지더라도 전체 총량이 인구가 떨어지면 그게 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걸 써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그리고 인구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신생아가 없다는 거야. 나중에 동력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럼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인구를 증가되고 소비를 하고 경제가 발전되는 걸 느껴줘야지 또 인구도 낮잖아 요즘. 그러니까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아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GDP의 증가 비율이 떨어졌다는 건 산업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거고 인구가 총인구가 준다는 것은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 동인이 안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가 당연히 돼야지. 의료가 발달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네. 근데 떨어졌다는 건 뭐라고? 아이를 안 낳는 거야. 그럼 떨어졌어. 안 낳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더 심각해진 거네, 그지? 당연히 안 죽고 애를 낳으니까 늘어나는 건데 떨어져. 그러면 안 낳고 이제 죽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당연히 되겠네. 네. 옛날에 뭐라고? 안 죽으니까 낳기만 하면 무조건 증가인데 진짜 극단적으로 안 낳고 죽어. 그럼 인구가 팍팍 준다는 거야. 네. 이게 한 번 시동을 걸리면. 그럼 이걸 막아야 되는 방향이 뭐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이게 요즘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선진국 의식도 있지만 경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 경제에 투자해서 정부에서 지출을 해줘. 지출을 해서 투자도 하고 정부 지출도 늘려가면서 어차피 거둔 세금을 쓰는데 어디다 써야 되는 문제가 여기잖아, 나지. 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정부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맞잖아. 쌤, 근데 그 뭐지? 이게 뭔 말이에요? 소득 계층별 한계 소비 성향. 그러니까 소득 계층인 상위, 중위, 하위라고 쳐봐. 그럼 얼마큼까지 쓰고 어디까지 쓰겠냐? 돈을요? 소비를? 아. 근데 왜 고소득층이 소득을 소비를 더 적게 해요? 30%만 하면 실컷 먹고 살아.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아. 고수 1,000만 원에서 30%면 얼마야? 아, 자기 돈의 돈 중에서 30%를 쓴다는 거예요? 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아. 1억에 3천만 원을 쓰는 거고 이 사람 100만 원에 80만 원을 쓰는 거야. 이거는 500만 원에 250만 원을 쓰는 거야. 아. 왜?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어도 300만 원밖에 못 쓰고 이 사람은 500을 벌으면 250을 써야 되고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쓰는데 80으로 근신이 사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이걸 갖다 이런 거 뭐 어떻게 써요? 이 자리. 그랬을 때 소비 활성화했을 때 저소득 소비를 해도 소비 진작이 저소득만 하면 소비가 늘어나냐고. 아니죠. 고소득층도 쓸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돈은 훨씬 고소득이 많이 쓴다고. 그러면 소비세, 사치세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정부 지출. 이 사람들은 쓸 수 있게 더 해주기도 있지만 중위 수준이나 고위 수준 이걸 한쪽으로 뭐 하위만 소비하게 해준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할 때 그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고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아, 그런 정책이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어떤 게 사치품으로 묵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하면 이걸 사치품으로 풀어버려. 일반품으로. 그럼 하나 살 걸 두 개 사잖아. 무슨 소리예요? 사치품이. 골프채가 사치품이었어 옛날에는. 사치품이 뭔데요? 사치품이라 사치세가 붙어. 귀금속이라고 하는 거죠. 아. 비싼 거에다 세금을 더 붙여. 아, 우와. 세금을 내려버렸죠. 그러면 사 여러 개. 그럼 그걸 사면 그걸 만드는 공장에 활성화돼. 그럼 공장에 또 취직이 돼 이렇게. 아, 우와. 그럼 걔네가 뭘 사는 거에 따라서도 바뀌네요. 근데 그게 경제인데 거기까지는 네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 연관관계로 다 연결돼 꼬리를 묶고 쓸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문제는 어쨌든 소비 성향을 증가시킬 때 타겟을 저소득층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럼 그 정도만 써주면 되거든 이런 거에서. 그냥 고소득층의 소비도 늘려야 한다. 이 정도? 왜? 금액으로 접었을 때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돈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잖아. 3천만 원을 소비하는 거 나오잖아. 근데 저소득층은 8천만 원을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3천만 원을 소비한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고소득 인원이 많지 않다고. 대비는 해줘야 되지만 숫자가 작으니까 1월이 많으니까 8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쌤 여기에 최저임금이랑 최저임금은 왜 나와요? 최저임금? 그래서 소비를 하는데 얼마의 돈을 받으면 얼마큼 소비를 하냐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안 나와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연동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소득 격차가 였잖아. 그치? 이걸로 양극화를 설명하는 거라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소득, 저소득자, 고소득자 소득 격차가 있잖아, 격차. 그쵸. 차이. 그럼 얼마큼 차이요? 더 커져, 적어져?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 커지니까 그걸 메꿔줘야 된다고, 어느 정도. 근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늘리면 격차가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들지. 하위가 너무 조금 받으니까 상위하고 차이가 많잖아. 그런데 이걸 올려주고. 최저임금을 늘려도 그러면 최저임금을 늘리면 사람을 더 적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부작용이 되더라도
똑같이 일한다고 쳤을 때는 확실히 따라 올라가주지. 아, 자, 최저임금 올려서 너 3일만 일하게 시켰어. 네. 그러면 똑같이 일 바쁘게 돌아가면 또 두 명, 한 명 또 써, 안 써? 써야겠죠. 써. 그러면 그 총량으로 받을 수 있는 줘야 되는 돌아가는 돈은 커져, 안 커져? 커지겠죠. 커진다는 논리지. 음, 됐어요? 네. 또, 그러면 이거는 지출 항목별 증가율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비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비중이 정부 지출이 늘은 게 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에 영향을 끼쳐요? 그렇지. 근데 정부를 지출해가지고 정부가 다 이렇게 돈 쓰게 하고 그러면 공장 안 세울 거 더 세워가지고 더 생산하고 그러지, 당연히. 근데 여기서 정부 지출이 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목별 증가율에서는 정부 지출이 줄었거든요. 항목별 증가율에서 상대적으로 줄은 게 아니라 증가율이잖아. 다른 거 증가하는 거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지, 비율은. 그러면 여기가 투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 거랑 여기서 투자 항목 비중이 줄어든 거랑은 이게 비중이 5.3에서 6.9인데 줄었어? 30.5에서 30.2가 됐어요, 투자는. 아. 근데 여기서는 늘었다고 했거든요. 증가율은 늘었는데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항목별 비중. 어떤 항목별 비중이니까 항목을 모은 게 아니라 분산해서 했겠지, 그럼.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이 정도만 분석해도 되는 거야. 그래요? 최저임금 이거 한두 가지 언급하고, 이거랑 관계 언급하고, 요거 언급하고, 요거서 요거 하고 하는 걸 잘 분석한 거 그 정도면. 아, 그래요? 그럼 누구는 이것만 분석하다 판단하려고? 네? 이걸 분석을 왜 해? 그러면 이거 이제 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 결론 쓰면은 그게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뭐라고 써요, 얘는? 아니, 그러니까 이 분석을 왜 하냐고. 그거부터 답변을 하라고. 분석 왜 해? 얘네 세 개 왜 분석했냐고요? 이런 줄거리 쓰려고. 네. 그럼 맞게 썼잖아, 네가. 그럼 뭐 결론이라는 게 뭐 있어? 양극화 해소하는 대책을 네가 간단하게 몇 개 예를 들어 지금 현실에 쓰이는 걸 얘기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다. 무슨 끝인데? 그럼 다 썼어. 네. 거칠던 뭐하던. 근데 자신감 있게 생각을 못 하는 거고, 이렇게 분석하는, 숫자 분석하는 건 의외로 어떨 때 보면 디테일하게 해요. 네.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전체 줄거리. 봐봐. 그리고 내 주제가 있고 줄거리가 있어야 글이지. 뭘 쓰는지도 모르고 써버리면 너 같으면 뽑겠냐? 잘 말하고 못 말하고 분석 잘하고 이건 둘째 치고 이 글이 한 가지 목소리로 한 가지 얘기를 했냐고. 그래서 내가 너가 글을 만들어 오라는 거야. 하나의 논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흐름, 생각의 흐름. 저는 이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게 이 대학에서 오라는 방향과 딱 맞으면 대박 붙는 거고. 네. 근데 이걸 따로따로요. 그러면 블록을 조립도 안 했는데 모양새도 이게 뭐 만들었네? 칼 만들었네? 비행기 보는데 그럼 붙여줄까 떨어질까 고민하는데 이게 칼 모양 기차 온스터야?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붙이냐? 네.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쓰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음번에 두 번째 하거나 세 번째 할 때 분석해달라고 해도 돼. 네. 이 글이 완성됐냐고. 이 글로써 완성됐을 때 서론본론 결론이나 아니면 흐름, 기승전결이나 아니면 이렇게 논술로 찬반 장주단점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그 아기자기하게 쓸 걸 쓰고 데코레이션을 했냐고. 그래서 글이 완성되면 이게 그래도 음식이라고 테마를 갖고 주제를 갖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음식이야? 퓨전이요? 근데 이게 뭔데? 이게 샐러드요? 아니면 무침이요? 이건 절임이요? 뭐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나의 칼날을 가지고 딱 네 거를 딱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해야지. 네. 그런데 네 글을 보면 네가 찾을 수 있다고. 네. 제가 제 글을 보면요? 네가 써놓은 걸 보고 다시 고쳐쓰기 한다고 치면 보이잖아. 네. 그럼 그 글을 완성하라고. 그게 성공률이 더 크지. 얘 알고 썼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하고. 네. 이거 뒤죽박죽 썼는데, 뭐야, 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이거 내가 쫙 깔끔하게 써갖고, 네. 맞췄으면 대박. 네? 맞히면 대박, 그러면.
글을 읽어보면 느껴. 수만 장을 채점하면 중구난방 썼네 하고 와 이게 하고 쭈르르 연결해서 썼구나. 그러니까 이걸 쓰고 싶었구나. 그래서 요거에서 핀토가 아쉬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 점수 주는데 핀토 맞았는데 그럼 얘 합격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동환쌤입니다.